LX 인터내셔널이가 지금 65일선에 거의 다 왔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번 얘들이 운반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이 화물이기 때문에 벌크 운임 요거 중요하고요. 둘째, 얘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석탄. 아프리카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신한제주 엔비디아 달달하게 먹고 있네요. 입절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나이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운임과 석탄과 팜유 요 동네의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긍정 하나 부정 하나입니다. 운임은 올라가고 있고요, 석탄과 팜유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최근에 그 급락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요 급락이 뭡니까? 설마 했던 HMM 자, 얘들이 이거 HMM 인수한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러고는 아니다 하고는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 봅시다. 그 전에 박스를 대충 보시면 이 정도가 박스였거든요. 이 정도가. 그 박스의 하단이 대충 뭐 한 3만원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끌어당기면 3만원. 3만원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위가 4만원입니다. 그럼 3, 4만원이 박스로 만들어졌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3, 4만원이 박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얘가 실적 기준 배당입니다. 그냥 배당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가 배당이 요 정도 나와요. 20%대. 20%대 배당을 하는 친구입니다. 번 돈에 20%대 배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올해는 실적이 좀 꺾였기 때문에 배당을 얼마나 늘려줄 거냐가 핵심이 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들의 그 EPS와 배당을 보시면은 EPS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배당을 반토막 낼 거냐 아니면 그래도 한 2,000원은 챙겨줄 거냐,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실적도 대충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 자, 그러면은 이제 배당률을 다시 한번 계산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이가 한 1,000원 후반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락바텀을 찾아보자라는 거잖아. 요 정도를 놓고 보실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배당 수익률은 6% 전후가 나옵니다. 6% 전후. 그러니까 대충 한 1,800원 정도를 놓고 보실 때 1,800원을 5%로 놓고 보면은 1,800원 곱하기 20배 하면 5%죠. 36,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5% 정도의 그 배당률을 가지는 배당 5%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5%냐? 5, 6% 정도면은 고배당 맞아요. 특히 지금은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금리가 인하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배당주가 유리해지는 이유가,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한 고금리가 되고 난 뒤에 다시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의 스타트가 되고 난 뒤부터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실 수 있냐? 지금 5.5% 미국 기준 금리고요. 채권시장 기준에서도 지금 5%가 넘는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4%에서 5% 넘어가는 그런 뭐 채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상화가 돼서 다시 금리가 3.5%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도 3% 아니야. 4% 정도가 나오겠죠. 기준, 그러니까 그 채권시장 기준. 지금은 우리가 뭐 단기물이 5.5%라서 그렇지, 미국 기준 장기 채권 기준, 장기 채권은 얼마입니까? 4에서 4.5% 나오죠. 그래서 채권시장 금리가 요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떨어져서 장기물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장기물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3에서 3.5%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시중 채권 시장의 금리는 4% 전후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채권시장 금리가 4% 전후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채권 금리랑 배당률을 놓고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이 배당도 4% 전후가 적정 주가가 될 겁니다. 4% 전후가.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 타임이 그래도 한 2, 3년은 걸릴 거야. 금리 정상화 구간까지 2, 3년 걸릴 거야. LX 인터내셔널 혹은 뭐 KT 혹은 SK텔레콤, LGU 플러스,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KB금융 이런 애들, KT인지 이런 고금리 애들 배당 5%에서 어디까지? 배당 4%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 주가를. 지금 우리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고배당주를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배당률을 기준으로 락바텀을 설정할 때 배당을 만약에 4%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1,800원이라고 그랬어요. 1,800원만 놓고 보더라도 4%면 얼마를 나눌 수 있냐 그러면은, 얼마를 곱할 수 있냐 그러면 25배를 곱하면 됩니다. 45,000원까지 나와요. 고점 라인 어딘데? 45,000원 라인 거면 여기지. 45,000원 거 보면 위가 4%예요. 아래는 얼마일까? 아래는 6%일 겁니다. 요 사이에서 스윙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그 흔들림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은 배당 6%가 나오는 지금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를 스윙 투자로 접근해서 들어가 볼 만하죠. 왜? 한 27,027층이라고 놓고 봤을 때, 바닥을 27층이라고 놓고 보고 위를, 만약에 이거를
많이도 아니야. 44층, 43층으로 놓고 올게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야. 작게 봐도 50%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노잼 우량주 혹은 이런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스윙이 생각보다 셉니다. 이런 게 30%에서 50%씩 스윙이 나와요.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그런 전망치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적게 봐도 10%, 많이 보면은 30%, 아래부터 위까지 다 발라먹으면은 50%씩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정도의 주가 라인, 지금 정도의 이런 차트 레벨이라 그러면은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LX 세미콘이랑 LX 인터내셔널 얘기했는데 LX 세미콘은 OLED 관련돼가지고 팹리스 설계비업이 때문에 거의는 우상향각을 봐야 되는 곳이에요. LX 인터내셔널은 우상향이 안 나옵니다. 얘는 우상향이 안 나와. 그래서 우상향이 안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락바텀을 찾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할 매수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할 매도점을 정해놓는 거지. 그거를 뭐 월봉이평선을 보든 주봉이평선을 보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평선 놓고 볼게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주봉이평선 보시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얼마입니까? 31,000원, 32,000원, 33,000원 그 정도 보이죠. 저기 뚫기 어려울 거야. 60월선, 120월선 이런 거 뚫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은 그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LX 인터내셔널은 스윙주로 접근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X 인터 그쵸, 니켈 광산 관련돼서도 그 인도네시아죠.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도 지금 니켈 광산 관련돼가지고 원자재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요 그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상사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상사 기업의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왜냐 그러면 얘들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 3%예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도 보면은 LG 그룹 전체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인데 매출 규모가 10조가 넘어가요. 10조가 넘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잖아. 어마어마합니다.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예요. PSR 0.1, PBR 0.39. 갖고 있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얘들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은 얼마 안 돼 이거.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거래 때문이죠. 이거는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점입니다. 왜? 그래서 LX그룹이 포스코랑 LX그룹이 삼성이랑 LS그룹이 현대랑 할 수 있냐? 못하지. 왜? 삼성은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 SDS 물류사업부가 있고, 그리고는 현대도 현대 물류사업이 따로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따로 있고, 포스코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따로 있고, SK도 SK 물류회사 따로 있어. 다 물류회사가 다 따로 있단 말이야. 그냥 얘들은 그룹사 물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GS도 GS 물류 따로 있지. 외부로 맡긴다고 해봐야 뭐 전문 회사가 따로 있잖아. 흥하해온이 됐든 아니면 HMM이 됐든 페노션이 됐든 전문 회사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 얘네들이 뭔가 이제 성장의 다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내부 거래를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내부 거래를 탈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냐? 신사업으로서 원자재를 직접 발굴하죠. 그래서 투자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석탄 혹은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뭐 LX 인터내셔널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슈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호주에 있는 곳이랑, 그 다음에는 우리 쿠데타 났던 그 동네 어디지? 미얀마인가? 버마. 거기 천연가스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라갈 수 있어, 실적이. 그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얘들이 또 뭐 과거 기준에선 팜유 이런 데도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 또 어디 투자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곳은 2차전지 관련돼서 리튬이나 아니면은 니켈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쪽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쪽에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요거를 외부에 팔아먹어야 되거든. 내부 거래에서 탈피해서 외부 거래망을 만들어야 얘들의 이익률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상사기업들이 지금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게 이제 성장하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더 부각받고 있는 거는 리튬에 대한 수직 결합. 요 부분에 성공을 하면서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좋게 보는 거고요. LX 인터내셔널 역시도 뭐 니켈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는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운반이다 보니까 현대차 외에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트고 있죠.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에서도 몇 없는 사업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물류로 손을 대면서 다른 국가, 다른 기업과의 거래선을 만들면서 그룹사 외부에서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왜?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상사 기업들이 이제는 규모가 커졌고 그 다음에는 자본력도 있다 보니까 확장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배당률 5% 6% 나오면은 성장도 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률 5, 6%면은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뭔가 기업 방향성 정도는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LG그룹도 원자재 관련돼가지고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차전지 쪽으로. 그 다음에는 뭐 관련된 여러 기업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제조업은 확대 일변도죠. 이거는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배당률 5% 6%대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대신에 얘는 10만원 뭔가요? 10만원 가면 땡큐야. 10만원 가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요상했던 거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만원 중반대 3만원이 적정까지. 그 위는 좀 수급으로 간 거요. 뭐 실적 따라서 분석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비싸죠.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금리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요거는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고배당주가 막 6%에서 막 8%씩 나오거든요. 은행주 막 7%씩 나오잖아, 배당률.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물론 미국 시장에도 배당 6%, 7%, 8%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3% 전후예요. 미국 기업들은. 왜냐? 미국의 예금 금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여전히 1, 2%거든. 얘들은 배짱 장사야. 미국 예금 금리가 낮고, 그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에 성장을 해주잖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 그래서 장투로 3%만 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장에 대해서 이제 특히 배당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배당이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늘어나주고 배당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기업들도 기회에 한 번씩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스윙으로는 들어가기 편안한 라인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시대, 금리 인하는 고배당주 매력 상승. 다시 보기 잘라 놓고요.